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시장에서 체결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미래에셋증권, 지금 51주 신고가 직전까지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인데 네.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네. 그 코너에서 네. 한번 관심주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떨어질 때 체결 강도가 이제 높아서 네. 이제 어떻게든 좀 두고 보자 했는데 조금 떨어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네. 일조 클럽 복귀 미래에셋증권. 우리나라는 일조 클럽 가는 증권사가 이제 키움, 뭐 미래, 그다음에 삼성 뭐 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테일과 트레이딩 앞서서 수익 가속화. 우리 앵커님 네. 주식 투자하실 테니까 요즘에 수수료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저도 삼성증권 평생 수수료 무료 계좌가 있는데 우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증권사에서 브로커리지 사업하는 데서 수수료가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부분이 미수 신용할 때 이자를 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네. 뭐 8% 어떤 때는 뭐 9%까지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증권회사들의 상당한 어떤 그 영업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고객을 많이 우선 갖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약간 MZ 친구들은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굉장히 좀 그런 매매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자금이 작으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증권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네. 금리 하락, 이제 거래대금 회복 기대. 거래대금 회복은 좀 약간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어려울 것도 같아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날 아마 네. 미래에셋증권을 제가 이제 체결 강도 이틀 연속 빠졌는데 이제 뒤에도 받쳐줬고 당일날도 좋았기 때문에 이날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좀 약간 좀 빠졌어요. 2번 정도 빠지고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었는데 그럼 그때 어떤 체결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관심주를 드렸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체결 강도 봤을 때 네. 이거 두 날이거든요. 근데 네. 그 190일 떨어졌는데 190일 그다음에 5일, 20일, 60일 체결 강도 받쳐줬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이틀 정도 더 떨어졌어요. 바로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틀 정도 좀 약간 애간장을 녹이더니 어제 이제 7% 정도 오른 흐름. 역시 이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하락 전환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것을 체결 강도가 정확히 조금 일찍 짚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이 체결 강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선행 지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미래에셋증권을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앞으로 상승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이니텍. 네, 네.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KT 관련된 회사이죠. 일단 그렇죠. 전자 네. 결제 이제 그 대주주가 그쪽이죠. 네. BC카드 쪽. 근데 KJ 이니시스, 이니텍, KJ 이니시스가 여기서 나간 그 전신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이니텍이 이제 케이스 이니시스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자 결제 관련돼서 또 그 주주들이 이제 KT 신한 그 BC카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뉴스가 좀 하나 좀 나왔어요. 841억 규모 최대 주주 변경. 이거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에서 네. 사실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뭐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대 이제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그 동안에 좀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 좀 약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의 그 구조라든가 목표 지향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뭐 파는 쪽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는 네. 쪽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일단 이 주식 그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신호가 참 좋은 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물론 중간에 약간 흔들림이 좀 있긴 네.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시장에서 이 정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딱 이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은별에서 어떠세요? 이날 신호가 딱 나왔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 제가 봤을 네. 때는 거의 한 달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일단 뭐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랑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분들은 떨어져서 바닥에서 기는 종목군들을 좋아합니다. 아. 근데 여성분들은 평균적이 그렇다는 게 이제 네.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은비원 에코노미 쪽 올라가서 차트에서 올랐다가 네, 횡보를 하고 있고요. 횡보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사실 어떤 보조 지표가 매수 신호를 줬을지는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체결 강도가 이제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기대되는데 뭐 거래량은 좀 많진 않지만 네. 네. 2%가량 빠진 날이었고요. 와, 당일 체결 강도가 200%가 넘었어요. 네, 246 말씀해 주신 대로 246,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처음 들어갔죠. 네. 딱 요걸 봤을 때 사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장에서 지금 이니텍까지 관심을 주긴 좀 약간 힘든 장이라 일단 뭐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들의 힌트를 줬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렇게 빠진 날, 5% 정도 빠진 날, 그 다음에 약간 횡보한 날도 이 5일 체결 강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5% 빠진 날 당일 체결 강도가 124인 거 보니까요. 그날에도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매수 체결이 더 많이 됐다. 예,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랑 다른 점은 거래량이 65만 중에 터졌는데도 지금 티가 나게 네. 체결 강도 높다라는 것은 역시 이거는 체결 강도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뭐 아직도 시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60일 체결 강도도 이제 100 이상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말 좋은 좀 약간 교과서적인 어떤 그 신호를 이니텍이 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CJ 제일제당이요. 네. CJ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식품주들이 또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식품주들이 상승할 때 좀 슬픈 게 올랐던 이유가 농심이 가격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어쨌든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좀 네. 괜찮은 것 같은데 CJ 제일제당만의 모멘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식품주 참 재미없던 주식이었었는데 과거에는 누가 식품주를 사서 올라가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네. 경기방어주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끔 좀 약간 회자가 되긴 합니다만은 CJ제일제당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는 이제 네. 세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레드 바이오는 네. 사람과 관련된 바이오를 레드 바이오라고 하고요. 네. 그린 바이오는 동물과 동물이요? 관련된 그 그린 바이오라고 하고 화이트 바이오는 우리가 보통 약간 화학 쪽과 관련된 그런 걸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라고 하는데 네. CJ제일제당이 이 그린 바이오를 팔려고 하다가 네. 중간에 잠깐만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라이신이 뭐예요? 라이신이 이제 보통 소는 아니고 소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이제 가금이나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영양제 같은 아미노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돼지를 요즘 좀 약간 안 먹기 시작을 해서 라이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제일제당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 한손 안에 드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선 제일제당 대상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 라이신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제당 대상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라이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돼지고기 다시 많이 먹어서 그건 그런 건가요? 아니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유럽에서 네. 중국산 라이신을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라이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대상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도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제일제당이 이 그린바이오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했다가 라이신 가격이 올라서 잠깐만 더 돈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네. 팔지 말까 하다가 최근에 네. 또 약간 이 가격을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나름대로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와, 어제 정말 강하게 어제 정말 상승했는데.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좀 죽었다가 이제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오를 줄 알았으면 이날 샀겠죠. 그렇죠. 오를 줄 근데 이게 손 나가기가 좀 약간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뚜렷한 모멘텀이 그렇죠. 없으면 네. 이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의문이 들 것 네, 같아요. 여기서도 안 샀는데 네. 여기서 사긴 좀 힘들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횡보 구간에서 이제 위로 좀 약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싶은 날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날은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손이 안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체결 강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를 줬습니다. 네. 확인해볼까요? 급등하기 네. 전날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요 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날. 지금 볼까요? 오. 이날 일단 뭐 거래량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긴 한데 네. 일단 체결 강도가 이제 당일 체결 강도가 좀 먼저 들어가고 좀 약간 힌트를 줬어요. 네. 그다음에 141, 100 주면서 5일이 들어갔군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 267, 136, 100 이제 한 달 체결 강 네. 세 개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단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 이제 4개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사실 의미가 없겠죠.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잡아간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그 좋은 신호다,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사님께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금 묵직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체결 강도의 확률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30일 체결 강도까지도 100을 넘어서서 지금도 시세를 뿜어냈긴 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익숙한 기업인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일단 네. 관심 주로 빅샷 종목으로 저희가 네, 말씀드렸었죠. 네. 빅샷은 안 나왔는데 약간 스몰샷 정도는 나왔습니다. 스몰샷이요. 네, 그렇다면 스몰샷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네. 뭐 공부 차원에서 네. 이제 좀 봐야 되는데 HDC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뭐 건설주 뭐 다른 애들도 좋은 거 많은데 뭐 물론 뭐 기업 내용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HDC가 뭐 좀 약간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이건 HDC 영업이익과 이제 그 매출액 그 추이 차트예요. 이제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이 사실 그 은별 앵커님 우리가 그 종목들을 볼 때 실적을 볼 때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은 사실 너무 좋지만 주가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좋은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사실 그 기업은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좋은 실적이지만 계속 유지만 해주면은 성장률의 변화가 그렇죠. 없으면 성장이라는 그렇다는 어떤 거예요? 잣대를 네. 들이댔을 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데 어. 이제 실질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게 이제 계속 일회성이 아니라 연결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좋은 게 이제 흑자 턴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 HDC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네,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차트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좀 약간 이런 흐름들을 좀 약간 조정 흐름들을 러프하게 주는 종목군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영향도 거의 안 받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폭락한 날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날도 밑골이 달아주면서 계속 계속적으로 올라가네요. 네. 이런 부분들 역시 뭐 스몰샷 정도 나오겠는데 스몰샷, 미들샷, 빅샷 이렇게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 3개의 선을 그어놨어요. 네. 보면은 한번 좀 봐주시죠. 14일 날요. 네. 1%가 빠졌는데 당일 체결 강도가 100이 넘었네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19일 네, 날. 거의 약보합인데 요 네. 날도 좀 약간 그리고 요 날도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데가 이 날이었거든요. 네, 네, 26일 날. 네. 그리고 나서 좀 어쨌든 간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방송을 보고 네. 그때보다는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4일 날에 한 번 더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와, 그러면 지금 석 달, 네, 그렇죠. 한 달 5일, 그리고 당일까지도 네. 다 100을 넘은 상황이고요. 네. 수익이 낮다보다는 좀 약간 수수료 정도 빠졌다. 이 정도 느낌이 강한데 네. 5일 체결 강도 일단 중간에 잠깐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계속 100 유지. 그다음에 네. 20일, 60일 체결 강도는 뭐 너무 꽉 차 있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산 종목이 이렇게 빠졌을 때 중장기 체결 강도가 좋으면은 홀딩하는 것도 좋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올라갔을 때는 좀 약간 부담스럽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 마무리 국면이라는 걸 인식을 해서 좀 더 저가에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가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응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체결 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좀 보여줬기 때문에 HDC를 좀 말씀 좀 드렸고 건설주들이 사실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인데 나름대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뭐 금리 인하 시기에서 우리나라 건설주 중에 자본금보다 부채가 적은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네. 뭐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GS, 대림은 부채와 자본금이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들은 보통 건설사들이 레버리지로 이제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금리 얘기 나오면 네. 이제 건설사가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LCDC가 또 의미 있는 게 기관이 14거래일 연속 지금 네, 매수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외국인도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결 강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또 메이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이 시장에서 이탈하는데 HDC는 또 담아냈다는 것도 의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빠르게 빅샷 종목 네, 공개해 알겠습니다. 오늘 보시죠. 시장이 좀 약간 네.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이노텍.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와 관련된 네. 사업을 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신제품 나올 때 그리고 네. 애플이 좀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서 반드시 이제 회자가 되는 그런 종목이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분기 깜짝 실적이라는 게 좀 저는 좀 약간 의미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할 줄 알았는데 잘했다 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좋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한번 네. 잠깐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1,318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근데 원래는 얼마 나올 걸로 예상을 했냐? 945억을 예상을 했는데 40% 가까이 웃돌게 좀 나왔다. 이제 맨 밑에 이제 지금 LG 이노텍에 대한 설명이 좀 약간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역사적인 저평가 상황으로 1분기 올해 영업이익 상향에 따라 일단 평가가 일단 저평가라고 평가를 한다. 목표 네, 주가 LG 이노텍이 네.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40% 웃돌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거라는 1분기.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4분기인 줄 잘못 읽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분기고 1분기에. 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네.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서 분석이 나온 건데 목표 주가가 26만 원이요. 네. 26만 원. 일단 네. 저는 이 리포트들을 볼 때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라 하면 저는 주식할 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이 1,300억도 아니라 1,318억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제시를 할까? 네. 제가 그래갖고 이제 현역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네. 니네 이걸 어떻게 뽑는 거냐 물어봤는데 일단 뭐 기업에다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시트가 이제 그 엑셀 시트가 있는데 뭐 매출 구성에서 이 제품은 뭐 몇 대가 나갔다 몇 대가 나갔다 환율 네. 얼마에서 딱 넣으면 이제 그 함수 적용해갖고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네. 그대로 그냥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이폰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16.2도 지금 시장에서 네, 그렇게 좋은 어떤 맞습니다.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것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드리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특별한 일 없으면 좀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의미 있는 흐름도 나왔고 거래량도 좋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밑으로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옆으로 기간 조정만 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영어나 일본어로 된 차트 책을 어렸을 때 좀 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통 뭐 N자형 패턴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가장 좋은 이제 패턴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플랫폼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올라갔다가 플랫하게 움직이고 위쪽으로 그다음에 N자형 패턴은 원래는 이제 그 페일리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W자는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지금 나름대로 이제 가격 조정 말고 기간 조정만 지금 3주 정도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격적인 방어는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좀 약간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LG이노텍에서 어떠한 체결 강도 시그널을 줬길래 우리 이사님께서 이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체결 강도 한번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네. 한 달 체결 강도는 좀 약간 유지가 됐었어요. 네. 이쪽에서 좀 중간중간에 빠졌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세 개가 한꺼번에 100을 들어갔다기보다는 한 달 체결 강도 유지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LG 이노텍이 9% 오르면 거래량이 적을 수는 없겠죠. 근데 78만 주 전날 10만 주였었는데 7배나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당일 체결 강도 나름대로 와. 185,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20. 이게만 들어가면 되고 이제 바닥권에서 체결 강도 손색이 없는데 뭐 나름대로 좀 약간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바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약간 조정을 저는 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또 60일 체결 강도까지도 다 100이 되는 종목들 저희가 쭉 봤을 때는 네. 이미 오른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신호가 잡혀 있을 때부터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빅샷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종목인데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한국토지신탁 그냥 뭐 하는 기업이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보통 건물도 있긴 하지만 땅을 이제 신탁이라는 건 믿고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땅을 만약에 은별연에서 땅을 한 뭐 10,000평 갖고 계셔. 그럼 그거 내 명의로 좀 바꿔줘. 그래갖고 그걸 개발을 해갖고 거기서 이익을 나면은 그 이익을 드리는. 그게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하는 일인데. 네.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예전에 사실 굉장히 안정된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완전 동전주까지 갔다가 다시 1,000원대로 올라왔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한국토지신탁 자체적인 사업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네. 뭐 때문에 안 좋았냐면 우리 은별한테 그 HJ중공업 혹시 아시죠? 옛날 한진중공업. 네. HJ중공업이 지금 조선주들 중에 단기 흐름은 가장 좋거든요. HJ중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예요. 그 다음에 동부건설. 근데 이 동부건설 차트 보면 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이제 너무 이게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HJ중공업은 작년에 실적을 강하진 않지만 좀 약간 턴을 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사모펀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익이 굉장히 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깎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본업은 좋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모멘텀 보고 차트 네. 보겠습니다. 본업이 정비 사업 리츠예요, 그럼? 네, 그렇죠. 뭐 네. 땅이니까 네. 그 리츠라고도 건물도 하니까 네. 이 매출을 성장을 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건 이 네. 부분이거든요. 이지스 운용 자산, 지분 매각 촉각. 이지스 운용 자산을 갖고 있는 건 갖고는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매각가가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토신이 한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대주주가 팔면은 이제 그 소액 주주들도 따라서 팔 수 있는 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동반 매도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팔리면은 8천억에서 1조 정도 팔리면은 한 샀던 가격 대비해서 한 더블 정도 일단은 뭐 수익이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지스 자산운용 지분 매각이 가장 최근에 주목받는 포커스다. 네.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이 사실 시장에서 지금 막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차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네. 공개해 주시죠. 일단 그 본업은 턴을 했고 네. 문제아 중에 한 명이 HJ중공업도 턴을 했고 동부건설만 어떻게 좀 끊어내든가 턴을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한국토지에서 본업은 혼자 그 재무제표를 네. 보면은 연결 말고요. 단일 재무제표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달 정도 횡보를 했고 그다음에 편원 밑으로 빠진 적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좀 올라왔고요. 근데 전 차트를 보니까 네. 조금 더 이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좀 네. 불안하긴 하거든요. 약간 무서운 차트입니다. 네. 하지만 뭐 바닥권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는 네. 차트거든요. 2달 정도 이제 다져놨기 때문에 네. 그럼 한번- 우리가 체결 강도에서는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에서 이제 거래량도 오. 뭐 싼 주식이지만 32만 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매매를 할 수 네. 있고 1% 정도 올랐을 때 300, 157, 115. 어제죠? 네. 네. 300%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차트도 나름대로 뭐 무난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도 좋아졌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다. 이렇게 요건 이제 관심만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역시나 지금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빅샷 종목 두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박건우 이사와 함께 저희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종목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